네, 안녕하세요.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 한번 들렸었죠. 용산의 셀렉트라는 오디오 샵입니다. 여기 온 이유는 보시다시피 중앙에 이 예쁜 이 보석 같은 이 스피커 리뷰를 위해서 여기에 좀 찾았는데요. 지난번에 이 카르마 브랜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 편에서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 위주로 이야기하고 전체 라인업을 좀 알아봤고요. 두 번째 편에서는 엘레강스 시리즈 중에 최상급 DB11S 그 모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뷰해보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11S의 밑에 모델이죠. 그렇죠. 엘레강스 시리즈 중에 DB7 시그니처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카르마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982년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브랜드고요. 이 웨스테롬 이분이 정말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, 해외 오디오쇼나 이런 데 가보면, 이분이 이제 딱 나타나면은, 후배 브랜드 대표들이 공손히 딱 인사를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만큼, 이 하이엔드 스피커 설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입지전적인 업적이 있으신 분이에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네. 그 $100만 애니그마 풀 그 액티브 파워 스피커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카르마는 이 초고가 스피커로 완전 자리를 잡은 거죠. 네. 그리고 뭐 하이엔드 스피커의 어떤 지금까지 이제 설계 기준이 된 어떤 뭐 드라이브 유닛이라든가 뭐 인클로저의 뭐 강도 뭐 인클로저의 내부의 뭐 회절 정제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스피커의 드라이브 유닛의 온전한 소리를 담기 위해서 뭐 크로스오버나 인클로저의 해악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선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라인업이 애니그마 베론, 그 다음에 익스퀴자이트, 그 다음에 이제 엘레강스잖아요. 근데 이제 익스퀴자이트가 2001년에 나올 때 이미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채택을 했어요. 그 전에는 세라믹 유닛을 썼고요. 그러니까 유닛 진동판 소재도 상당히 선구적인 자세로 빨리빨리 도입을 한 거죠.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지금 이 엘레강스가 나오면서 베릴륨 트위터를 이제 채택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유닛에 관한 한 정말 앞서가는 그런 제작사였던 거죠. 엘레강스 시리즈 중에 DB7 시그니처 7S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,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카르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세라믹 시리즈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, 그 중에서 뭐 3.2 FE 뭐 이런 모델이 좀 떠오릅니다. 그 당시에 되게 선구적으로 정말 또 미드레인지 막 이런데 아큐톤 세라믹 그 유닛을 써가지고 저도 그때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 세라믹 시리즈의 많은 부분을 좀 전통을 좀 살리되, 근데 전반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또 새롭게 만든 게 이 엘레강스 시리즈입니다. 트위터, 베릴륨 트위터를 쓰고 있죠. 김편님, 이 베릴륨 트위터 보면은 좀 이 설계 부분 좀 어떤 것 같나요? 이 메탈 돔 쪽에서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이 고역 주파수가 상당히 열린 소리를 내는 그 대표적인 유닛 중에 하나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위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이 카르마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 위에가 확 열린 소리가 나오잖아요. 그리고 정보량도 많고 해상력이 완전 거의 끝판왕 수준인데, 그 1등 공실은 역시 이 베릴륨 돔 트위터가 맡고 있는 것 같아요. 베릴륨 트위터, 그리고 베릴륨의 뭐 매직코 같은 경우는 또 다이아몬드 를 증착시켜서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드는데, 현존하는 트위터 중에는 가장 뛰어난 트위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드베이스 두 발이 달려 있습니다. 이게 7인치 유닛인데 고탄성 이제 탄소 카본을 사용을 한 건데,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는 카본 직조가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모양이잖아요. 근데 이 트위터는 완전히 달라요. 보면 이제 카본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. 그냥 얼굴만 잘 비치고 이게 카본 맞아? 뭐 이 정도 느낌이죠. 근데 이 엘레강스의 어떤 전체 그 윤곽선, 그 실루엣을 좌지우지한 거는 카르마 오메가 7 이 유닛인 것 같아요. 그리고
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S 시그니처 모델은 7인치 유닛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원래는 이제 컴포짓 유닛에서 예. 이 오메가 7으로 그래서 좀 더 이 카본의 탄성 계수를 높인 거. 그러니까 탄성 계수가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진동판의 강도가 강해졌다. 딱딱해졌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 유닛 움직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좀 더 그 브레이크업 주파수도 좀 밀어낼 수가 있고 좀 더 플랫하게 이 중저역대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시그니처가 된 그 두 번째 또 특징 하나는 은성 배선을 썼다. 그 차이가 있는 거죠. 세 발의 유닛을 가지고 투웨이로 설계를 한 거죠. 투웨이로 설계를 했고 이제 전체 인클로저를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예뻐요. 일단은 이 마감 자체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최고로 고급스럽고 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라색이 비춰져요.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아마 시커멓게 나올 텐데 옆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우울한 보라색.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옆에서 보면은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퍼 위에 그 이제 트위터 자리 잡은 데를 약간 마른 모형으로 깎았잖아요. 맞아요. 이 디자인적인 이 핏이 상당히 예쁘고 또 옆에서 보면은 이 타임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약간 뒤로 경사가 졌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음향적인 고려를 위한 건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진짜 음향적인 부분과 이 미적인 시각적인 부분, 모든 거가 제대로 잘 어우러진 캐비닛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근데 보면은 세라믹 시리즈는 1990년대 후반에 나왔잖아요. 이미 한 3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이런 뭐 인클로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제파라든가 외부 회절이라든가 어떤 타임 얼라이먼트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이런 캐비닛 형태를 만들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것부터도 상당히 대단한데 요즘 이 제품, 이 스피커 보면은 뭐 공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한 것들이 요소에 좀 보여요, 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인클로저 재질 자체도 그 MDF를 여러 겹으로 해서 그게 최대 두께가 3cm가 넘거든요. 35m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3.5cm. 유닛이 내는 소리를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안에 이제 브레이싱 설계도 잘 돼 있고 또 댐핑 또 어떤 레진도 상당히 안에다 이제 발라갖고 정말 그 물샐 틈 없이 그러니까 공진 진동을 추방을 한 거죠. 이게 소리 잡는데 그리고 이 카르마 스피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미지 메이킹하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되게 견고하게 펼쳐지잖아요. 이게 이 인클로저 덕을 크게 본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쨌든 이게 공진, 여러 진동, 이게 뭐 우퍼가 겉으로 보일 때는 조용한 음악 이렇게 그냥 낮은 볼륨으로 들을 때야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막 큰 볼륨으로 막 이렇게 듣고 이러면은 엄청난 이 에너지가 뒤로 쏟아지고 진동이 장난 아니죠. 특히 이 우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, 뭐 소재들을 활용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밑에 받침, 일종의 뭐 트리거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예쁘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음향적인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스피커는 뒤태도 예뻐요. 그렇죠. 그 뒤에 그 포트가 생각 이상으로 크게 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색소폰 그 나팔 모양처럼 생겼죠. 그리고 다 막 크롬 도금, 그 다음에 뒤에 바인딩 포스트도 어디 건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뭐 에어 앰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카다스에서 만든 그런 거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바인딩 포스트 안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블 그 말국 같은 거 다 같이 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모습들 저도 굉장히 예쁘네요. 이 스피커의 뭐 공식 임피던스는 4ohm이고 감도가 88dB. 뭐 초저역부터 초고역까지 다 재생을 하고요. 근데 크로스오버 부분은 보니까 해외에서도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막 그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. 스펙에서도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노하우, 정말 핵심 노하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부러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 일단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은 29Hz에서 30kHz까지
거의 뭐 그냥 플레인지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죠. 전대역을 커버한데,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인치 우퍼 두 발을 썼는데 2.5A가 아니고 2A로 크로스오버를 했다는 게 정말 얘네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테스트한 시스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 소스기기는 메모리 플레이어를 일단은 사용을 했고요. 거기에 DAC는 MSB의 레퍼런스 DAC 하이엔드 소스기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앰프는 스위스 태생의 전 세계적인 뭐 하이엔드 브랜드로 명성이 자자하죠. 다즐의 앰프를 준비했습니다. CTH의 8550 MK2라는 앰프예요. 이게 8옴에 220W 출력을 내주는 앰프고, 보니까 재밌는 게 CTH가 뜻이 close to heaven이라고 합니다. 천상계에 가까운 소리를 내준다? 네. 뭐 그런 의미로 위트 있게 지은 것 같은데요. 이 앰프로 한번 이 DB7S를 드라이빙을 해봤습니다. 저희가 한 3곡 녹음을 했는데 이어서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이 세 곡 들어보면서 일단은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연주한 바흐의 그 챔발로 연주잖아요. 네. 예, 이거 들어보면은 정말 베릴륨 트위터가 이게 낼 수 있는 소리의 그 저런 뭐 느낌이 또 달라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라포트를 쓰고 있어서 거기도 이제 그 베릴륨 트위터를 사용을 하거든요. 스캔스픽 특주 이런 버전으로 알고 있고, 근데 이제 하이엔드 메이커들은 그냥 그대로 쓰질 않고 다들 아마 카르마도 그쪽에
막 제작을 맡기긴 했지만 자신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통해서 그렇죠. 받아서 쓸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베릴륨인데 정말 또 달라요. 카르마가 이 카르마의 스캔스픽 그쪽에 의뢰해서 만든 뭐 하여튼 베릴륨 이 트위터는 정말 무대가 굉장히 넓고 고역이 정말 이렇게 하늘이 뭐 열린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정말 딱 열려 있는 그런 고역을 들려주네요. 그렇죠. 이게 지금 고역 관련한 정보가 정보량이 쏟아지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오디오적 쾌감은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참발로 소리가 막 진짜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, 제가 지금 그 801 D4를 쓰잖아요. 거기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쓰는데 그렇죠. 그 또 차이가 있어요. 보면은 그렇죠. 얘는 추운 겨울날 그 살얼음이 낀 동치미 같은 질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걔는 조금 더 매끈하고 살얼음까지는 안 온 시원한 어떤 김칫국 같은.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좀 더 이 싱싱하고 사각사각 되는 거는 이 베릴륨인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 카르마 특히 이제 저 다즈램프하고 조합해서 첫 곡에서 야 이거 소리 괜찮다. 정말 감탄했습니다. 저는 막 이렇게 막 섬광이 탁 비치는 막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쾌감 측면에서는 대단했어요. 그러니까 뭐 사각사각 뭐 바스락바스락 진짜 별의별 소리가 이 중고음 쪽에서 확 들리는데 디테일이 다 살아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 1등 공신은 이 베를린 트위터 같아요. 그래서 이 곡을 듣다가 이제 그러면 중저역 쪽은 어떤가 해가지고 니스 로프렌의 베이스 앤 드럼 인트로 이 곡을 들어봤는데,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뭐 매칭 테스트하고 스피커 2개 가지고 그러면서 이 곡을 많이 들었는데 이 스피커 하면은 막 카르마 이런 거 하면 막 클래식 뭐 이런 것들만 좋을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클래식 레코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그 일렉트릭 악기들, 일렉 베이스와 막 드럼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중저역 쪽에 어떤 그 딱 근육이 있어요. 엣지가 있고 부서지거나 흐물흐물 거리질 않고 굉장히 탁 당겨진 그리고 그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탄성, 막 탄력 이런 것들이 음악을 굉장히 흥겹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첫 곡에서는 좀 어떤 섬세한 그런 손맛을 봤다면 이 두 번째 곡에서는 진짜 얘가 타격의 달인이기도 하구나. 그 타격감이 상당했잖아요. 그리고 무대도 상당히 넓고 입체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 레코딩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게 앞에 무대가 정말 꽉 차게 확 펼쳐지는 거 보고서 이거는 인클로저 디자인도 크게 한 몫을 했다. 그리고 공진 같은 거 잡내를 없앤 그 공진 컨트롤도 크게 한몫을 했다. 그리고 왜 DB인지 즉 더블 우퍼를 썼는지 이 7인치 우퍼 두 발이 빚어내는 그 뭐랄까 파워, 그 펀치 이게 정말 장렬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아쉬워가지고 이제 한 곡 또 들었잖아요. 그 들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이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서 디스이레를 틀어봤는데, 저는 이런 뭐 아까 뭐 니스 로프렌의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이게 해상도는 굉장히 높고 그런데 퍼지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뭐 그런 느낌 없이, 그러니까 탄력적이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융합된 각 대역간 이물감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.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런 막 합창 막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 정말 세세한 그런 레이어링. 그리고 이 고역 쪽으로 탁 열려 있기 때문에 답답한 구석이 전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세 번째 합창곡에서는 이렇게 밀당이라고 그러잖아요. 약해졌다가 세졌다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진짜 실제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것 같았어요. 막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일관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, 이게 정말 감칠맛 나는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해서 카르마 DB7 시그니처 이 모델에 좀 리뷰를 해봤는데, 최근 몇 년간 들어봤던 하이엔드 스피커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한 스피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카르마를 저는 예전에는 몇 번 들어봤는데
그 이후에 정말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 뭐 1, 2년 사이에 좀 많이 들으면서 아, 카르마가 여전히 살아있구나. 역시 레전드다. 그렇죠.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예,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 카르마 스피커를 들으면서 네. 아, 이게 진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스피커는 아니다. 제가 네. 봤을 때는 상위 1% 안에 들어가는 이 브랜드구나. 이거를 네. 지금 이 DB7S에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.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살아있는 중고음하고 네. 타격감 넘친 그 어떤 저역 파워 네. 그리고 견고한 무대, 이게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진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르마의 DB7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